전문가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네,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팀장, 김성욱 한국자유연합대표, 박용진 전 새정치연합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 대표와 원내대표가 과연 같은 당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오늘 설전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봅니다. 지난 대선 때 감동적인 사진을 기억합니다. 안철수 후보였던 대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목도리를 걸어주었습니다. 오늘 날이 춥습니다. 당은 더 냉랭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두꺼운 외투를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입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열을 통합으로 만들 책임이 어느 분보다도 이 두 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과 논쟁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표직 사퇴를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오직 혁신과 단합의 좌절입니다. 이제는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지도급 인사들부터 솔선수범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자세로 혁신과 단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표는 그냥 내가 다 총선까지 갈 거야 이거고 안철수 대표는 그게 뭔 소리야 이거인데 째질 것 같습니까?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공이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넘어갔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 같은데 국가대표급 탁구 랠리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랠리가 반복이 되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 랠리는 상당히 지금 이렇게 그 국민들이 보기에 짜증지수가 랠리다. 높아지죠. 이게 상당히 좀 질 낮은 랠리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박용진 위원장 나와 계시니까 여쭙고 싶은 게 평론가로서 어쨌든 지금 내년 총선을 치를 동력 자체 에너지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현상 유지를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전대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그걸 분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안철수 의원 편도 아니고 문재인 의원 편도 아닌데 전대를 뺀 상태에서 새로운 충전 방식이 있는지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있어요? 전대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자기를 불태우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대에 여러 후보들이 나오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논쟁하고 이러면서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가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살을 깎아먹는 거기도 하고요. 자기 살을 불태워서 말씀하시는 그게 문재인 대표의 논리죠. 선거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좋게 되면 그런 거고 이제 문재인 대표는 그것 과정이 이제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대신 꺼내든 카드는 뭐냐면 혁신이라고 하는 과정, 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스템, 과정, 그러니까 시스템과 제도만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결과로 이른바 육창골단, 그 인적 쇄신 이걸 이제 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부로 그 황주홍, 유성엽 두 비주류 의원을 겨냥한 원칙적 대응을 명했지만 또 동시에 노영민, 신기남, 그리고 김창호. 왠지 끼워넣는 것 같아서 끼워팔기 하는. 이전까지는 끼워팔기도 잘 안 됐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거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쨌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정면 대응하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죠. 왜냐하면 오늘 이제 또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이 내놓았던 혁신안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1. 부정부패, 기소 시 당원권 정지,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유죄 시 출당 조치,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물론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구태 막말, 정청래 의원, 최고위원까지 해당되죠. 그야말로 전방이 난사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서 혁신 동력이 생길지 아예 폭삭 주저앉을지는
저도 좀 봐야 사실은 뭐잘 된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니, 근데 여기서 예. 혁신의 동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한명숙 의원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금 10대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 제안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 탈당 얘기가 나오니까 혁신안을 일단 받아줄게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순이 아니냐 예. 하나의 그런 꼼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진짜로 실질적으로 실천을 한다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 당원에서 제명시키고 이거 진짜로 실천을 해야만 이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도 잘 못 보고 있는 일정 하나가 조심스럽게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데 예. 중앙위원회입니다. 어허. 중앙위원회가 제가 대충 물어보니까 14일경으로 잡혀 네. 있어요. 예. 그러면 중앙위원회가 열려야 지금 얘기하신 당원 당규의 부분을 의결이 무조건 되는 막 내가 오늘부터 쫓아낼게 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당원 당규로 이게 조문화되어야 예, 네. 예. 그 입법화되어야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짜짜짜짜작 인적 쇄신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중앙위원회를 지금 소집해놓고 있다고 하는 건 한 열흘 뒤, 오늘이 4일이니까요. 예. 열흘 뒤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해 가겠다고 하는 아. 거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그렇다면은 지금 당무감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을 직접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저기 비주류 의원분들 콩나물국밥집에서 아침 드셨다면서요? 어떤 얘기 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어제 그 문재인 대표께서 내기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에 대해서 예. 좀 걱정도 해보면서 어떠한 대책이 있을 것이냐, 예. 어떻게 당을 수습 통합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예. 그냥 대응책 방안 정도만 논의하신 정도인가요? 아니면 문재인 대표의 뭔가 퇴진 운동 좀 구체적으로 해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신 건가요? 물론 그 문재인 대표 물러나시라 백의종군하라 하는 부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그 후에도 여러 가지 그 상황 전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안박제의를 예. 도저히 혼자는 안 되겠다 해서 문안박제의를 했고 예. 또 문안박제의를 안철수 전 대표가 거절을 했고 또 이제 어제는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나으기를 이제 가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 포함해서 예.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고 예. 어떤 방법을 좀 찾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고민하시는 분들이 8명으로 푹 줄었어요. 그리고 뭐 안 되면 탈당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늘은 그냥 탈당은 안 합니다라는 입장으로 나가 있고 그냥 당에 계속 계시다는 얘기죠? 그 탈당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저는 그 탈당이라는 것은 최후의 최악의 상황에서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탈당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거론될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으면 공멸을 받기 때문에 어떻든 뭐 탈당 그런 최악의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네. 공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노력을 해가는 그런 것이죠. 좀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전북도당 예. 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지금 당무를 거부한 거가 해당 행위다. 이 문재인 대표 흔들기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문재인 대표가 어제 도당 위원장직 자진 사퇴하라. 예. 자진 사퇴 안 하면 해당 지역 의원들이 중론을 모아서 대응하라. 사실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예.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무 거부가 아니고 당무 감사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를 공교롭게도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 또 저 둘이 그 당무감사를 거절을 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당무감사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 선출직 평가를 위한 당무감사를 거절했던 것이고 거절의 취지는 우리 당을 민주적인 정당으로 만들자 또 통합을 이루어가는 정당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그 선출직 평가제를 폐기해달라라는 그런 소극적 저항 차원에서 당무감사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당을 위한 충정으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예. 이걸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분열 상태로 가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건 아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의 사려 깊은 판단이 있으리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렇군요. 안다라고 알겠습니다. 촉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도당 위원장 맡고 계신 유성엽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러면은 또 한 명의 지금 당무감사를 거부하고 계신 분이시죠. 전남도당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 당 기강 확립위해서 지금 좀 전에 전화 연결했었던 유성엽 의원, 그 다음에 이 황주홍 의원님, 그 다음에 신기남, 노영민 의원은 물론이고 뭐 이런 분들 당무감사원에 징계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지금 듣고 있고 예.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조금 전에 유성엽 의원 말씀한 것처럼 통상적 당무감사야 거부할 까닭이 없는 거죠. 예. 이번에 당무감사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잘라내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혁신한 이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고무줄 기준입니다. 너무도 주관적이어서 예. 중앙당 권력을 장악한 세력, 그러니까 친노 문재인 추종 세력들이 절대 유리하도록 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주류를 쳐내기 위한 들러리 각본인 겁니다. 이건 혁신안이 아니라 반혁신, 혁신 역행적인 친노 독식 안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이익이 예상되었지만 네. 두려움과 주저없이 감사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의정활동 평가 같은 것이 있어요. 한 30%인데 예. 저 같은 경우 뭐 이건 뭐 제 개인에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본회의라든가 상임위 출석률이 90%로 상위권입니다. 또 법안 대표 발의가 제가 134건입니다. 예, 예. 우리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4건이에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도 임의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우리가 들어있을 수 없다는 그런 그 생각에서 예. 당무검사를 거부한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당무검사가 참 잘못된 게 문재인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의 도당 위원장 자리를 삭탈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예. 우리 두 사람을 징계를 뭐 회부하고 징계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곧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징계를 당의 당무감사원 등에다가 요구할 계획이니까요. 그런데 네. 저도 할 텐데 뭐와 관련이죠, 그게? 우선은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모든 선거마다 다 대패를 해왔어요. 예. 네. 근데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은 겁니다. 예. 이보다 더 큰 해당 행위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부산의 지역구를 포기를 했습니다. 부산은 그렇죠. 호남 지역과 다릅니다. 얼마 전에 호남의 여수 지역에서 김성곤 의원이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 호남에는 다른 후보가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예. 부산은 절대적인 열세 지역이고 전략적인 요충 지역입니다. 부산의 한석은 다른 지역의 열석과 맞먹는 그런 효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 지역구 국회의원 문재인 의원이 지역구 관리도 안 하고 사상구의 여론이 나빠지니까 슬그머니 발 빼가지고 그 지역구를 포기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해당 행위입니다. 네. 예. 사실은 부산과 경남 쪽에 내년 총선을 포기하겠다는 투항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 당연히 당에서 징계 절차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예.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도당위원장을 지금 뭐 그만두게 해라 뭐 이러잖아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유성엽 의원은 도당의 당무감사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저도 예. 전남 도당의 당무감사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지역구 전남 영암 장안 강진의 지역구의 당무감사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면 지역위원회가 문제인 것이 도당위원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도당위원장을 벗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만약에 문 대표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의 피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검거하라든가 이렇게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잡아가지고 징역 3년형에 처해라 한다면 그것은 코미디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냐는 것을 충분히 당의 관련 기관에서 따져서 예. 뭐 그것이 도당위원장이 삭탈이 되고 뭐 되고 하는 건데 이 본인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처럼
뭐 도당위원장을 박탈시켜라 하는 거는 예. 얼마나 본인이 이 당을 개인의 사당으로 보고 있는지 네. 그리고 본인의 그 인식 수준이 얼마나 야트막하고 자기 권력에 도취되어서 마치 예. 안하무인적으로 초법적으로 군림하는 그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는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결코 승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주홍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뭐 유성엽, 황주홍 의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결론은 그냥 탈당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탈당 네.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로 감행하기에는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게 지금 뭐 내용 단계에서 내전 단계로 진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분열되고 당이 쪼개지는 수순까지 갔겠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중론 같습니다. 그런 거죠. 다만 한 가지 이 안에서 이 싸움이 뭐 문재인 대표 표현처럼 지긋지긋한 이 싸움이 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이 국민적 긴장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아까 황정우 의원 얘기한 것 중에 선거에 대한 책임 부분, 네. 4.28 재보궐선거에서 책임지지 않았다는 부분, 9월 달에도 재심 얘기를 문재인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12.8 재보궐선거도 또다시 참패를 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예. 또 비주류 입장에서는 이 선거 책임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문재인 흔들기,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표현대로라면은 대표 흔들기를 계속 할 것이고 예. 이렇게 되면은 복잡한 당내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보이지 않는 출구가 없는 야당의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허허허. 근데 어제 문재인 대표의 그 원고를 보면요. 기자회견 보면 직접 본인이 썼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문한박 연대 상식적인 일인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럼 어떻게 거꾸로 보면 안철수 당신은 비상식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감정을 격하게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는 안철수 혁신안 10대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돼요? 이제 이게 그 지난번 좀 다른 얘기지만 예산 2일날 통과시킬 때 뭐 다 여야 합의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홀로 또 난 반대했다. 예. 사실 국민들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문재인 대표 얘기도 이제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추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전대를 수용할 리가 없다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봤습니다. 예. 봤고 그거는 왜냐하면 2012년 그 총선, 대선 그러니까 한명숙 체제의 총선부터 친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노선이다. 예. 야권 내 이니시티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일관된 노선 위에 문재인 대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대를 전격적으로 수용한다. 그 내용 중에 또 있습니다. 전대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 중에 전대를 수용한다면 내가 이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상태에서 예. 내가 다시 출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네. 여기에 난 본심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친노 패권 문재인 대표 이니시티브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얘기고 예. 문한박 연대라는 것은 그 중심을 잡고 당신들이 보강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돌고 돌아가더라도 내가 이번 총선도 네. 내 중심으로 치를 것이고 친노 중심으로 치를 것이고 예. 야권 내에 친노 다수파라는 이 대전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설사 130석이 70석으로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 놓을 수 없다는 그간의 원칙을 일관되게 저는 고수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어제 문재인 대표에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고 혁신안 10개 수용할게요. 네. 뭐 당헌 단계 못 받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걸 안철수에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제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네. 그걸 넘어서서 전당대회를 해서 전당대회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될 때만 예.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뒤늦게 혁신안 10개 정도는 받아줄 테니까 네. 문한박 연대 제의하고 똑같은 것이죠. 예. 내 중심에서 당신은 조력자로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2012년 대선도 마찬가지지 예. 않습니까? 단일화 협상을 하다가 안철수 의원이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친노가 중심인 것이고 당신이 네. 조력자로서 올 수 있는 공간은 예. 이 정도 문은 열어주겠다. 들어라. 그러면서 본인은 저 총선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겠다. 그렇죠. 문재인 예. 대표는. 그러니까 조력자로서 조연 역할을 해줄 뿐이지 당신이 공동주연이나 주연은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 친노와 문재인 대표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연을 하겠다라면 어느 정도 공간을 내려주겠다. 조연 어허. 역할을 큰 조연 역할을 주지만 이 드라마의 주연은 결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예. 확인시켜준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의 기간의 발언 그리고 어제 오늘을 보면요. 결국은 당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비주류 압박하고 있고 컷오프 통해 가지고 비주류 압박하고 결국 공천에서 사실상 상당 부분 날릴 거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시각인데 자 그러면은 비주류가 그럼 나가야 되는데 너네 못 나가지 못 나가니까 그냥 내 말 따라 이 워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만 말씀드리면 네. 이 문재인 대표의 그 본 마음을 예. 읽기 위해서는
조국 교수의 트위터를 보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얼마 전에 조국 교수 트위터에 보면은 전당대회를 해서 문 대표가 내려가더라도 당은 쪼개질 것이다. 예. 떠날 사람은 떠나고 싸울 사람은 싸워야 된다라고 예. 이제 썼는데 그 말이 이제 문재인 대표의 뭐 본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지 아니면은 뭐 또 조국 교수 나름대로의 또 훈수 정치를 하는 건지는 뭐 예.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물갈이죠. 네. 물갈이를 통해서 이 향후의 야당의 그 모습을 완전히 바꿔나가겠다. 예. 세력 교체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 측과의 나눠먹기식 협상이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홍정 의원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나눠먹기 해서 졌다. 예. 나눠먹기 해서 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눠먹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내놓은 거고, 거기서 떠날 사람을 떠나서 남아있을 사람끼리 우리가 이제 튼튼하게 야당을 재건축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결국 떠날 사람들이 과연 탈당을 하거나 이 의원직 사퇴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어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사실 지난 10년, 20년간의 그 경험치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떠난 특히 이제 야권에서 떠난 분들,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호남 자민련과 같이 어떤 지역을 통해서 이제 묶어 나간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크게 이제 지지를 받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양쪽이 이 결론을 알 수 없는 치킨 게임으로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 저는 안철수 의원이 약간의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혁신안은 일단 받아줬어요. 근데 혁신 전당대회 이거는 거부를 했어요. 지금 이제 선택이 어떻게 보면 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문재인을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문 대표에 대해서 더 큰 압박을 가하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당을 떠나느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을 받겠다, 전면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의 명분은 뺐고, 그리고 전대 거부의 명분은 만드는 절면한수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인적 쇄신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기존의 김상곤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국민은 지금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제도 만드는데 별 관심 없다. 인물이 얼마나 바뀌느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나갔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은 적시하지 않되 방금 얘기했었던 부정부패, 낡은 진보, 인재영입이라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혁신을 싸그리 받아버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문재인 대표가 직접 맡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건 다 받아버린 셈이에요. 사실은 궁색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탈당한다 그러면 혼자 하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해도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혼자 하게 되면 의미가 없고요. 집단적으로 하기에는 좀 조직력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보면 이 비주류의 반발이 예상보다 무딘 칼날입니다. 40명 정도 모일 거라고 어저께 김동철 의원이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엔 8명이 콩나물국밥을 먹는 수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많은 기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주승용 최고위원이 비주류 수장으로서 딱 오늘 사퇴를 하면 오영식 최고위원이 사퇴한 마당에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그러면 2이 빠지는 과반이 달랑달랑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던졌으면 하면서 이제 새로운 무게추가 움직이는 거였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퇴가 아닌 그냥 당무거부 형식 항의 정도를 한 것 같고, 탈당이 아닌 당내 잔류를 통한 이른바 진지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지전이 뭔가 명분 있고 인물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내부가 시끄러울 텐데 그거보다는 문재인 대표가 계속 던질 겁니다. 14일까지 계속 이거 던지고 더 던지고 계속 가서 모든 뉴스와 카메라를 다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켜서 가버리게 되면 비주류로서는 참 마땅한 카드가 없을 거다는 건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 대표는 어쨌든 2가지 이제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는 주승용 최고가 월요일이라도 던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최고위원직을 던지게 현 되면 지도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고민일 테고, 두 번째로는 호남 반발은요 몇몇 저런 의원들의 반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민심의 반발하고 있는 반발입니다. 거죠. 예. 이거 알 거예요, 문재인 대표도. 그래서 문재인 대표 스스로도 문재인으로도 안 되지만 문재인만으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를 해야 될 거다. 네. 이거는 과제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의 논리가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총선까지 시간이 없어서 전대를 못한다. 그리고 본인이 10대 혁신안 받고 인재영입위원장 받을 거면 진작 받았어야죠. 이제 와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나가느니 마느니 그러니까 지금 또 훅 받아버리고 전대는 진작 했으면 해야지. 그걸 왜 또 시간 없다 그래요. 뭐 넉 달에 넘게 남았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다는 걸 거고요. 그거지요. 그러니까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오면은 문재인 대표로는 안 된다. 다음번 총선 대선 어렵다라는 게 한 60% 나오지만 또 다른 얘기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서 안 된다는 게 또 60%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플러스 알파 확장된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좀 베타까지 더하면 되어야지 문재인을 아예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게 지지층들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층의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비주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과연 다음번 대권까지 가겠느냐. 선거에서 책임 있는 조직과 세력, 노선은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는 내가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 확고한 지지 기반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런 노선, 이른바 친노 강경 그룹들의 이 노선을 나는 폐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제 비주류 쪽에서 특히나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힘이 있느냐 결국 의지의 문제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관전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안철수 전 대표의 의지. 본인의 이런 새정치나 혁신 여기에 대한 어떤 뜻은 뭐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과연 관철시킬 만한 의지가 있느냐 결국은 이 문제로 아니 비교해야 될 오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두 양초를 향해서 아주 포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문재인의 통합연대, 안철수의 혁신연대 무슨 차이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물리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혁신전대 열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2008년 2월 17일에도 전대를 한 적 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히려 양초 때문에 지금 양초가 대안이냐 과연 이런 얘기가 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2012년 대선도 만약에 격렬하게 두 분이 경쟁했고 그 한 분이 됐고 아름다운 승복을 했다면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많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 현상이 있었고 두 분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한 분이 됐고 후보가 됐고 한 분은 승복을 했고 선대위원장이 됐다. 그러면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후보 사퇴를 하고 그때도 그랬죠. 도운 것도 아니고 안 도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거의 반지 개가바독으로 갔었는데 실제로는 뭐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이 두 분 때문에 이른바 정권교체 실패했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화학적 결합을 할 가능성은 그때부터 지극히 낮았다는 것이죠. 지극히 낮은데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게 정치 정당 했을 때 정당이 정당은 선거를 위한 조직입니다. 선거에서 현 지도부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했을 때는 최후의 수단은 전당대회인 것이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당원이 물론 경쟁과 치열하게 뭐 상호 비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거부한다는 측면은 저는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상상력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김 우리가 YS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뭐 40대 기술론 돌파구를 열었던 게 YS가 다 될 줄 알았는데 DJ가 됐고 YS가 승복함으로써 리더십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40대로. 그러면 전당대회라는 것은 용광동인데 이 부분을 빼서 못하겠다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뭐 10개 혁신안 수용하고 그러니까 테러를 막아주고 또 인재위원장 내가 하고 이 얘기는 전부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부 꼼수로만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남도당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당무감사 거부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하겠다. 징계위원회에서 나가려면 나가라 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뭔가 하면 박영진 위원장 계시지만 수도권에 있는 호남분들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당내 헤게모니 투쟁을 하고 있는 그거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여기서 결코 본질 아까 말씀드렸지 내 주도 친노 주도의 인itiative는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꼬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헌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장,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팀장,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박영진 전 새정치연합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